오픈런을 안 했는데 저는 오픈런 안 하길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DPA 경우에도 저는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퍼레이드 명당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았던 자리는 이쪽에는 일단 성이랑 함께 퍼레이드를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를 해봤냐면요. 제가 일본 갔을 때 도쿄 디즈니랜드랑 디즈니시 두 곳 다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다녀온 곳에 대한 어떤 비교와 꿀팁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노트북에 좀 정리를 해와서 조금씩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공통된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각각 어떤 특징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울릴 수도 있어서 그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먼저 공통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는 티켓이에요. 티켓은 일단은 미리 구매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 현장에서 구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클럽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공홈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고 클럽 같은 바우처에서도 구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알아보시고 미리 구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입장권 가격은 일단 비수기랑 성수기에 따라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날짜 같은 것도 미리 체크를 티켓 구입하시기 전에 하시고 이제 일정을 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숙소가 도쿄역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마이하마역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20분도 안 걸려서 도착을 했거든요. 마이하마역까지. 그래서 디즈니랜드가 일정에 있으신 분들은 도쿄역이나 긴자 쪽에 호텔을 잡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꼭 디즈니 그 리조트를 이제 사실 좀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데를 안 가더라도 도쿄역이나 긴자 쪽이 비교적 교통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디즈니랜드를 가시겠다 하시면 저는 숙소를 그쪽으로 잡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도쿄역 쪽에서 가실 때는 지하철을 환승 없이도 바로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인 것 같고 신주쿠 쪽에서는 이제 지하철로 가면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로 가는 게 더 간편하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 수단 같은 것도 한번 숙소 위치나 이런 거 고려해서 미리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도쿄역 긴자 쪽 숙소 추천입니다. 그래서 마이야마역에서 내리면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디즈니 리조트 라인을 타는 방법이 있고 걸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디즈니시를 갈 때는 디즈니 리조트 라인을 타고 갔고 디즈니랜드를 갈 때는 걸어서 이동을 했어요. 디즈니시는 그 모노레일에서 가장 마지막 역이기도 하고 일단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리조트 라인을 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보로는 많이 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바로 디즈니 리조트 라인을 탔는데 C를 가시는 분들은 타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랜드를 갈 때는 한 정거장밖에 안 가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한 260엔인가? 편도로만.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디즈니랜드를 가는 거면 저는 걸어가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릴 것 같고 그래도 그 미키 손잡이나 그 열차들을 타고 싶잖아요, 사실. 디즈니랜드를 그렇게 자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가거나 올 때 편도로 한 번만 리조트 라인을 타고 또 걸어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디즈니 리조트 라인을 타거나 걸어가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디즈니시는 걸어가기엔 많이 멀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이제 파크 앞에 가면 이제 입장을 하게 됩니다. 디즈니 운영 시간은 일단 가는 날짜를 공식 홈페이지나 일단 그 어플에다가 티켓을 등록하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오전 9시에서 밤 9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가시는 날짜를 일단 확인을 해서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장을 하면은 이제 간단한 진검사를 진행을 해요. 일단 반입 금지 품목을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삼각대 셀카봉은
반입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드론, 뭐 주류, 캔, 음식물 등도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캐리어도 들고 갈 수 없어요. 근데 캐리어는 이제 아예 파크로 오기 전에 물품 보관소가 그 마이야마역 쪽인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많이들 짐을 보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어는 이제 캐리어를 들고 가셔야 되는 분들은 그런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물통이나 페트병, 저는 물을 사고 갔거든요. 그래서 가방 안에 넣고 가니까 그거는 네, 반입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디즈니 리조트 어플입니다. 이건 정말 필수로 까셔야 되는데요. 시나 랜드 어디를 가시던지 정말 필수로 꼭 까셔야 돼요. 특히나 어트랙션을 많이 타실 거다 하시는 분들은 더 꼭꼭 필수로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일단 어플을 왜 깔아야 하느냐, 어떤 게 좋냐 하면은 기본적인 위치를 파악하기가 좋아요. 어쨌든 그 파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트랙션을 타러 가는 거나 뭐 식당 이런 위치 같은 거를 찾아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대기 시간을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대기 시간이 어떤 게 짧다 하면 후다닥 가서 타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유용하고, 인기가 많은 어트랙션은 DPA를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런 게 일단 어플에서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플을 진짜 필수로 까셔야 되고, 또 40주년 우선 입장권도 신청이 가능해요. 이거는 무료 DP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빨리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DPA나 뭐 40주년 우선 입장권 이런 것들은 어플로 아주 빠르게 이렇게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어트랙션 같은 거를 한번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트리 리퀘스트라고 공연 같은 거를 랜덤으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신청을 하면은 이제 당첨이 됐는지 낙첨이 됐는지를 바로 알려줘요. 그래서 그게 저도 랜드에서 하나를 봤는데, 이게 돌아다니다가 좀 쉬어갈 때 그 공연을 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한번 어플로 그 리퀘스트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식당을 예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식당을 예약하진 않았는데 어플로도 이제 식당 예약해서 기다리지 않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진짜 필수로 까셔야 되고,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어플을 깔고서 나머지 일행들의 티켓을 그 휴대폰에다가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뭐 예매하고 예약하고 이런 게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플은 꼭 한 분이라도 까시는 걸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냥 이건 무조건 깔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념품은 사실 저는 기념품을 딱히 사온 게 없어요. 근데 입구 쪽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리띠 하나 샀는데, 머리띠도 종류가 입구 쪽이 좀 많았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들어오실 때나 마지막에 나가실 때나 입구 쪽이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디즈니랜드, 디즈니시 좀 공통된 좀 팁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두 곳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도쿄 디즈니랜드랑 디즈니시를 고민을 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두 군데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일정이 늘어나면서 두 군데 다 다녀올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을 갈지는 이제 전적인 사실 취향 차이긴 해요. 제가 두 군데 다 다녀와 보니까.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한 곳을 가야 된다 그럼 어디를 갈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디즈니랜드를 가겠다고 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디즈니랜드나 뭐 그 디즈니 관련된 걸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첫 방문이시라면 디즈니랜드가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징이 조금 명확해요. 디즈니랜드는 조금 더 테마파크 느낌이 나요. 뭐 만화나 뭐 동화 속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트랙션을 타는 것보다는 조금 주요 큼직큼직한 어트랙션을 타고 사진 찍고 이제 돌아다니는, 퍼레이드 보고 약간 이런 거에 좀 적합한 그런 곳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놀이기구의 스릴을 기대를 하시면 디즈니랜드보다는 디즈니시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약간
아이들이 좀 타기에 적합한 거는 디즈니랜드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디즈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의 디즈니 테마파크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소재로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바다, 항해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테마파크가 답답한 느낌보다는 정말 탁 트여있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닷가 마을 자체가 이렇게 통째로 약간 이렇게 옮겨진 느낌? 그래서 배 같은 것도 엄청 크게 있고 뭐 부둣가 약간 이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약간 뭐 동화 속 이런 느낌보다는 영화 세트장 이런 느낌에 더 가까워요. 디즈니 씨는. 이렇게 좀 큼직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각각 어트랙션이랑 먹거리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릴게요. 일단 디즈니랜드에서는 미녀와 야수는 정말 꼭 타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저는 DPA 안 사고 85분 기다렸거든요. 85분 기다릴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나 시 모두 이렇게 입장하는 게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줄이 아무리 길어도 그렇게 많이 지루하지 않게 애쓴 느낌? 그리고 너무 춥고 너무 덥지 않게 기다릴 수 있도록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랜드에서는 그 빅 썬더 마운틴 이것도 저 정말 재밌게 탔어요. 사실 제가 그 디즈니랜드에서는 어트랙션을 그렇게 많이 탄 게 아니라서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렇게는 사실 말씀을 좀 못 드리겠지만 일단 미녀와 야수는 꼭 타시라는 거. 그리고 먹거리는 저는 미키 그 손 모양 버거를 먹었거든요. 이게 의외로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추천을 드릴 것 같고, 그리고 디즈니시에서는 인디아나 존스랑 센터 오브 디어스 이거 두 개 정말 재밌게 탔습니다. 그리고 그 인어공주네 동네 있잖아요. 거기가 진짜 예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여름에 저는 가가지고 되게 더웠는데 그 인어공주네 동네는 실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가 안에 들어가서 좀 쉬고 오고 약간 이렇게 하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점심도 그 인어공주 거기 안에 있는 식당에서 피자를 먹었는데 이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군것질로 알린 모찌도 먹었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이거 두 개 다 막 돈이 너무 아깝다 이런 느낌은 없었고 이제 군것질 메뉴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중간중간에 카페인 수혈을 또 해줘야 돼가지고, 이제 어플로 그 식당을 이렇게 쭉쭉 보면은 그 메뉴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뉴 보고 커피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앉아서 쉬면서 커피도 좀 마시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다음으로는 DPA 구매랑 오픈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저는 오픈런을 했냐 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오픈런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퍼레이드까지 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픈런까지 하면 저는 체력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픈런을 안 했는데 저는 오픈런 안 하길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쯤 도착을 했는데도 즐기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는 체력이 되고 무조건 많이 탈 거고 이러면은 오픈런 하셔도 괜찮지만 오픈런 해도 막 한 1시간 전에는 도착을 해야 또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오픈런을 안 했습니다.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DPA 경우에도 저는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다녀왔던 날들이 그렇게 사람이 많았던 것 같진 않아요. 좀 눈치 게임을 성공한 것 같긴 한데 일단 디즈니시는 8월 31일 목요일에 다녀왔고 디즈니랜드는 9월 2일 토요일에 다녀왔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틀 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녀와 야수도 DPA 구매하지 않고 85분 정도 대기를 했는데 그 입장을 저는 하자마자 미녀 야수를 타러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85분 대기를 하니까 좀 이렇게 체력이 남아있을 때 대기를 하니까 하나쯤은 그 정도 대기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한 90분 정도면은 입장하자마자 가서 기다리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미녀와 야수 하나가 약간 좀 큰 주 목적이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그거를 보고 또 많은 걸 또 봐야 되고 이러면은 DPA 구매를 해서 시간과 그리고 체력 모두를 아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미리 가기 전에 DPA 구매가 가능한 어트랙션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뭐 이거는 몇 분 이상이면은 구매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약간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퍼레이드 명당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디즈니 C의 경우에는 안 보였어요. 네,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자리를 미리 잡으시거나 아예 퍼레이드 DP를 디즈니 C는 특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네, 그 퍼레이드가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가운데 끼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거라서 좀 공간이 그 한정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리 자리를 안 잡거나 막 그러면 이미 뒤에서는 너무 보기가 힘든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봤는데 여기가 명당이었어요 라는 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좀 일찍 잡지 않으면 정말 뒤에서 힘들게 봐야 된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디즈니 C는 차라리 다른 거 DPA를 사지 말고 퍼레이드를 DPA 살 걸 그랬나 싶었어요. 그리고 디즈니랜드는 제가 C에서 그렇게 자리를 미리 안 잡고 잘 못 봤잖아요. 그래서 명당도 막 검색해보고 미리 자리도 좀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앉았던 자리는 성 왼쪽이에요. 네, 여기 지도 옆에 첨부를 할게요. 이쪽에는 일단 성이랑 함께 퍼레이드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게 나오는지 다 이렇게 스포를 하고 나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딱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서 이렇게 와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저는 되게 추천을 드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그쪽 라인을 가시면 이게 길이잖아요. 그래서 성이 여기 있고 제가 이렇게 성을 등지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성이 보이는 제가 앉은 맞은편 쪽 자리를 앉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앉은 쪽에서는 퍼레이드가 이렇게 오거든요. 제 왼쪽으로. 그 퍼레이드를 이렇게 찍게 되면 성이 옆에 내 시야에는 보이는데 카메라에는 찍히지 않아요. 근데 제 맞은편에 앉으면 퍼레이드를 이렇게 보면서 그 퍼레이드 뒤에 성이 있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제가 말을 너무 못했나요? 아무튼 이제 제가 앉은 쪽 말고 맞은편 쪽으로 가시면 더 이렇게 성이랑 퍼레이드랑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디즈니랜드랑 디즈니시 두 곳의 비교 그리고 꿀팁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선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